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다가마고치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시작부터 지수가 밀리면서 오전에 개파락으로 떨어지거나 뭐 시초가 보합 상태에서 쭉 한번 밀리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극 초반에는 조금 전부 다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죠? 일단 지금 제가 급하게 지금 녹화를 켰는데요. 오늘 블로그에다가 일지는 오늘 쉰다고 미리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말 동안 공부할 거리가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러프하게라도 공부거리를 좀 남겨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장 끝나고 금요일 저녁 끝나고 지금 11시 54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날에 가지고 넘어온 현대바이오라는 그런 종목이 있죠. 대응의 중요성, 특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녹화를 킨 건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부터 좀 매매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죠? 어제부터 매매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매매 마크 내역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모았다가 종가 근처에서 여기서 이렇게 좀 물량을 한 절반 조금 넘게 그래도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왜냐면 요즘에 지수 상황이 불안하니까 오버나잇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물량을 좀 쳐낸 겁니다. 그리고 좀 뭐 시원하게 슈팅도 뭐 좀 안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쳐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슈팅이 쭉 나왔어도 남은 물량으로 수익을 좀 내고, 그리고 슈팅 길이가 좀 길게 뽑아진다 그러면은 뭐 단타로 접근을 해서 또 수익을 내면 그만이니까 항상 이제 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날 그대로 실행을 했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쨌든 전일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빠졌는데요. 현대바이오는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호가창이랑 그리고 분위기 확인을 하고 지수 상황 확인을 하면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어제 털어낸 물량을 오늘 좀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장중에 뭐 이걸로 뭐 포인트를 팍팍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밴드 잡고 모은 겁니다. 네, 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슈팅을 한번 쏴주려나 이런 생각으로 이 상황을 봤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은 장중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따라 붙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날아가요. 그냥 쭉쭉쭉쭉 날아가는데 이상하게 거래도 쑥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시원하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예, 그 상황에서 물량을 좀 걷어냈어요. 좀 불안해서. 예, 걷어내면서 그래도 빠지진 않네 하고 이제 또 더 다시 좀 분할로 잡고 하면서 있는데 확 호가창 무너지는 거예요. 호가창이. 네, 그래서 다행히 큰 손실을 면했지만 어쨌든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급락하는 종목은 호가창이 무너지면서 그 안 좋은 느낌, 위험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상승하는 호가창을 많이 보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그 반대급부로 느껴져요. 그래서 시장가로 일단 다 던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장중에 거의 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네. 한 7, 8%? 8%? 네, 이 정도 그냥 낙폭과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 큰 악재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장중에 느낀 것은 왜 안 가지? 슈팅을 왜 안 쏘지? 나올 법도 한데
슈팅이 나올만 하면 던지고, 던져지고, 이상하다.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하다는 게, 뭐, 종목이 정말 뭔가 이상하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이 주포가 핸들링 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이유인지는 앞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대응을 항상. 그리고 급하게 살 때와 천천히 사도 될 때에 대한 구분, 그리고 무너지는 상황에서의 일단 전략 매도 치고 보는 그런 그런 상황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튼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봤는데 KCT 일단 KCT 매매 마크 내역을 이렇게 보면 조금 왜 안 나와? 예, KCT예요. KCT는 이제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법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추세를 이렇게 가져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게 전량 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는 모으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가창에서 분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조금 더 받아요. 왜냐면 어차피 손절 짧아요, 여러분. 손절 짧아요. 매수가 근처 혹은 매수가 뭐 몇 호가 뭐 1% 내외에서 자르고 나와도 뭐 장중에 단타하는데 손실 무서워서 그죠? 매매 못 합니까,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틱틱이나 뭐 0. 몇 프로 물론 이제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일 때는 그렇게도 하지만 기본적인 제 이제 매매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번 파동을 한번 타는 매매를 선호하고 그리고 장중에 수십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흐름이 나올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을 기다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특정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서 위로 올라가면 파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 정도 열려 있는 구간에서 최대한 하단권에서는 물량을 모아서 그죠? 물량을 잡아서 올라가면 팔고 근데 여기서는 한번 좀 털렸어요. 이 한 번에 꽂은 이 음봉이란 게 조금 상황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이제 매도가 한번 나갔는데요. 그 뒤로 이제 슈팅이 나오는 모습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도 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분할로 좀 더 사서 매도 치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나중에 이제 추가 구간에서 이렇게 또 한번 돌파가 빵 나올 거라 생각하고 모았는데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매도를 친 거고요. 그리고 이제 KCT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KCS KCS는 마찬가지죠. 특정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매도를 치고 그리고 한 번 더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매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할로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게 좀 크게 수익이 나가지고 챙긴 건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뭐 좀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추가적으로 또 뭐 여기서도 매수 조금 더 잡아서 스케일도 뭐 추가하거나 뭐 그랬을 건데 제 평상시 이제 스타일을 보시면 그랬을 건데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고 해서 이제 그냥 매도만 친 겁니다. 그리고 이등주잖아요, 그죠? 후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페노션은 이제 장막판에 지금 오후 이제 넘어서 이제
장만판쯤에 이제 좀 모아서 종가가 조금 고가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모았다가 손절했습니다. 짧게 네 손절했고요. 좀 장막판에 등락은 좀 바뀌었네요. HMM은 이렇게 꼬리를 좀 들어 올려주고 그죠? 어쨌든 HMM도 마찬가지로 손절했습니다. 둘 다 이제 네 조선해운 관련주죠. 네 그래서 뭐 의미가 없다 생각이 돼서 마찬가지로 매도 쳤습니다. 그리고 네, 사조동화운도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시겠구나. 네.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던진 겁니다. 바로 던진 거고요. 네. 손절. 그리고 또 뭐냐? 모나리자. 이거는 이제 매매를 좀 이어가려고 하다가 추가 매수 없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쳐낸 거예요, 사실. 네, 쳐낸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좀 불안했어요, 호가창 상황이. 그래서 그냥 쳐낸 거고 의미가 없는 매매입니다. 네, 의미 없는 매매고. 그리고 이제 녹십자 랩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한번 여기서 시원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붙었는데 밀려서 나머지 물량은 제대로 팔지 못하고 본절 탈출하는 상황. 그리고 바이오다인. 네, 그죠.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잡아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한 번 더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네, 이렇게 진행한 것이고요. 뒷단에는 좀 이렇게 매수를 더 잡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그냥 죽을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냥 죽을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첫 분할 딱 들어가고 나서, 좀 흐름을 보면서 딱 사서, 한번 딱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호가창 흐름도 힘도 없고, 거래도 없고, 이상하다 하다가, 추세 꺾이는 모습 보고 바로 손절한 겁니다. 근데 이제, 뒷단에 이렇게 날라갔어요. 나중에 이걸 다시 봤는데 한 이쯤에 있었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결국엔 이게 상 근처까지는 가야 내가 여기서 평단 잡고 잘 잡고 해도 뭐 한 2, 3% 만약에 손실 나면은 이게 보통 이제 상한가 가려다가 확 오후장에 꺾여버리는 게 있잖아요. 손절 잘못하다가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리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밑에서부터 좀 매수를 했으면 보유하면서 좀 끌고 가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가 이쪽 자리라 가지고 이쪽 아무튼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매매를 포기한. 네. 더 수익을 무리해서 많이 내는 것보다요 안전하게 좀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수익을 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손절한 게 또 있을 텐데 팜스토리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지수 밀리면서 근데 이게 얘가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자 KCT 그죠? KCT 볼게요. KCT 그죠? KCT 그리고 방금 팜스토리 네 팜스토리 네 그런데 KCT는 가져가고 팜스토리는 잘랐죠. 네. 요 부분도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은 최대한 빨리 끊고 안 가고 호가창에서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매도 취급 보는 습관. 네. 요런 거. 네. 요런 부분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가상으로 조금 매매한 종목이고 그리고 조금 물량을 또 마찬가지로 쳐내긴 했는데 또 오버나이트 하는 종목이 한 종목도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좀 미리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요거 끝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현대바이오 얼마나 뭔가에
슈팅을 기대하는 그런 매수 심리 아닙니까? 이게 보면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그죠? 뭔가의 슈팅을 기대하는 네 그런 매수 심리인데 이게 바이 찍힌 것만 봐도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주식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대응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차라리 이렇게 손절을 끊어버리고 물론 이제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큰 손실을 보거나 그런 매매는 아니었지만 어제 챙긴 것도 있고 그죠?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들고 있었다면 이게 한 마이너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뭐 종가는 여기 올라왔지만요. 종가도 올라오고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종가가 안 올라온 상황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한 7, 8% 때려 맞으면 네, 얼마나 뼈 아픕니까? 그죠? 차라리 던지고 나서 나중에 괜찮다 싶으면 다시 매수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효율을 따지고 그리고 물려있지 않고 수익은 챙겨가면서 네, 수익은 챙겨가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게 훨씬 낫다. 아시겠죠, 여러분? 리스크 관리가 그래서 항상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